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원의 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건수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급증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수입이 없다 보니까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게 뭐 남고 안 남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하루에 10만 원 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벚꽃 기간 이제 준비를 하고 예약을 받는 기간인데 작년 기준 한 2,600명 정도, 한 열흘 정도 모객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본격화된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에서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1,700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80여 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20배 늘었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들 보면 무급 휴직을 당하던가 갑자기 정직을 당하는 사람을 몇 명 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제도 자체로도 적용을 받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좋고 저희 직원 입장에서도 항공과 여행, 공연, 호텔 업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선 특별 고용 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휴직 수당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꼭 필요한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지원책이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휴직 상태에 있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고용주 입장에선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실직 근로자들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신청 건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개학 연기 결정이 유치원과 학교 등 공교육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 달 가까이 휴원하고 있는 학원, 교습소 등은 또 미뤄진 개학 연기에 이러다 망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문을 마냥 닫고 있을 수도 또 열 수도 없는 현실에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의 한 태권도장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휴원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양해를 구해 직원들은 무급 휴가를 쓰게 하고 임대료도 어렵게 마련해 한 달 가까이 버텼는데 개학이 또 연기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금이 안 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나. 이제 이거를 계속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계속 권고하는 대로 있어야 되는지. 사실 그 부분이 사실은 염려가 되죠. 아무래도. 주요 과목 단과 학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문을 열지 못하는 채로 매일 전화를 통해 학생 관리를 겨우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습 공백이 길어지는 만큼 학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쉬다 보면 또 다시 학원을 가는 게 꺼려질 수 있으니까 계속 유대를 맺어서 이제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지난 4주 동안 수입은 0원. 들어오는 돈이 없더라도 학생 관리로 출근해야 하는 교사 등 20명에 가까운 직원의 월급은 챙겨야 하기에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2천만 원 이상 한 달에 돈을 제가 어디서 이제 빌려와서 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부담이 너무 크죠. 선생님들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임대료는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의 학원 휴원율은 30%가량. 고사 위기에 놓인 학원들은 이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개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 단속도 일제 검문 방식이 아닌 의심 신고 차량에 대한 선별적 단속으로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해지다 보니 음주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밤 11시 40분쯤 거제에서 불법 유턴을 한 차량과 경찰 차량의 심야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심야 도주국을 벌인 운전자는 30대 여성 운전자.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남 지역 1, 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139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이었던 것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3배 늘었고 부상자 수도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음주사고 중 70%가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일시 중단하면서 단속이 느슨해지자 음주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선별적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심 차량이라든지 신고되는 차량 이외에 주간 시간대라든지 야간 시간대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음주 용의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금 선별적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확대한다고 해도 선별적 단속은 일제 음주 단속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부산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가 확산되며 외출을 꺼리고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과 가게 등이 공개되며 중소상공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해운대구는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임대료 희망가게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구남로에 배려하는 여러분이 영웅이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임대료 희망가게 운동을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운대구는 해리단길과 마린시티에 이어 구남로의 36곳의 가게가 착한 임대료 희망가게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로 저희 상인들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저희 건물주나 세입자나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10%에서 50%까지 1개월에서 3개월, 4개월까지 해드리는 건물주분들도 계십니다. 상인들도 어려운 시국에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희망가게 릴레이에 힘을 내어봅니다. 임대인 분께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힘이 날 것 같고요. 이런 희망들이 해운대 중심으로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착한 임대료 희망가게와 확진자가 지나간 후 방역을 마무리한 클린존 등을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공감하며 힘내라 해운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물주대로 희망을 주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가게를 경영하는 대표님들은 희망을 받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희망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로 너와 내가 아닌 우리 함께 하자라는 그런 것이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임대료 희망가게 나비 효과가 코로나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요즘 각 지자체마다 주민들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마스크 구매줄은 여전히 길기만 한데요. 이런 가운데 부산의 한 지자체와 의류 제조업체가 손을 잡고 마스크 제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성인 손바닥 크기로 잘라낸 천 조각에 박음질을 합니다. 안쪽에 그물천을 덧대고 고리까지 부착하자 시중에서 판매하는 마스크와 비슷한 모형을 갖춥니다. 제작된 마스크는 새하얀 천과 함께 포장되는데 KF94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필터를 넣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회용이 아니고, 그래서 필터만 계속 갈아주신다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마스크가 제작되는 곳은 동구의 의료업체 2곳. 이미 일주일 전부터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사용할 마스크를 제작해달라는 동구청의 긴급 요청에 따른 겁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마스크의 재질은 이처럼 한복을 만드는 원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장 재료를 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들은 거래업체에 납품도 해야 하지만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낮에도 하지만 밤에 한 11시, 12시까지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지금 한 일주일째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이들 업체가 제작한 마스크 14,000여 장을 만 55세에서 만 64세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마스크 공급 여건에 따라 추가 제작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공연 관람은 고사하고 외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온라인 공연 등을 통해 문화생활을 집에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차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야금 가락의 멋스러움과 흥이 부산 문화회관에 울려 퍼지고 귀를 매료시키는 흥겨운 판소리에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합니다. 지난달 23일부터 휴업 중인 부산 문화회관에선 예술이 전하는 위로 따뜻한 희망의 릴레이를 주제로 온라인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국악과전악단이 희망의 콘서트 릴레이로 여러분께 희망과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잠시 멈춤 운동으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도 공연장을 찾으실 기회가 없고 저희도 또한 신명나는 음악을 연주할 기회가 잠시 멈춰졌어요. 그런데 이런 인터넷 공연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뵐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 이번 공연은 부산 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배CCTV를 통해 매주 목요일 낮 12시 반부터 30분 동안 수준 높은 작품을 집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임시 휴관에 들어간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는 전국 미디어센터 최초로 온라인 미디어 교육을 진행합니다. 올 라이브를 통해서입니다. 가정에 있는 청소년, 어린이들, 그다음에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미디어 교육 수요를 좀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온라인 라이브 미디어 교육, 온라이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나만의 영상으로 1인 방송 만들기, 가짜뉴스 팩트체크 특강 등 집에서 온 가족이 즐겁게 미디어 교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요즘 집에서 즐기는 문화 생활이 눈길을 끕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를 중국인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주현 기자가 한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인데요. 지금 창원대학교 인사조직 박사과정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한국으로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 한국에 들어온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이후에 중국인 유학생분들이 2주간 좀 격리 생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 많이 좀 관리해 주시고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서 공공하게 맞는 부분들 잘 펴주었고 자가 격리에 대해서도 함께 모니터링 잘 해주시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큰 불편이 느끼지 않고 14일 된 이후 다시 일상 생활을 돌아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여전히 한국에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뭐 대응이라든지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하고 한국은 여러 상황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좀 비교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보건의료 방역 수준은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창원대학교만 보더라도 코로나19 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은 중국인 비롯한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 점을 배울 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데요. 네, 한국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 오부제까지 시행을 했는데 지금 마스크를 어떻게 구하고 계시고 마스크 오부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크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창원시는 지원해 주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원하는 마스크 오부제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적절한 조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를 크게 구여하지 않고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요. 뭐 2달 전이라고 해야 되죠. 한국에 들어와서라도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했을 텐데 지금 조금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하던가요? 중국에 있는 친구들은 화상 통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걸리는 사람 많이 줄었지만 근데 친구들은 조금 집에서 지나고 좀 최대한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지만 조금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의 걱정이 조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부모님 당연히 많이 걱정하시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좀 많이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할 위험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래도 전염성이 높은 거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개학을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벌이모 가장으로서 아이들 주말이고 평일이고 집에만 있는 거 보기 좀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개학을 연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녀 있고 손자도 있는데 여태까지 집에서 지금 잘 저기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가서 옮겨오면 또 식구들이 다 또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반면 더 이상 개학이 연기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공부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빨리 친구를 만나고 싶은 학생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덜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도 빨리 가고 싶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빨리 개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PC방에도 올 일이 없고 개학을 하면 친구들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개학이 늦어져도 걱정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손주들 봤을 때는 얼른 가서 학교 가는 게 낫죠. 집에서 뒹굴뒹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TV에 빠져 있고 이러니까 좀.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면 될수록 본인 어린애도 몸이 안 좋고 그 보살피고 있는 부모도 안 좋지. 학교 휴업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학습이나 육아에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는 초중고 학생을 다 이렇게 데리고 있거든요. 네. 애가 셋인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은 되지만 시간이 너무 길게 가니까 뭐 시간이 조금 아깝고 조금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조그맣게 뭐 놀 수 있게 교구 같은 거를 그 애기 있는 집마다 좀 보내준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걸로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4월 개학을 맞게 된 교육 현장. 각 학교에선 온라인으로 원격 학습을 도입하고 긴급 돌봄을 추가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최초로 부산 걷기 여행 지도를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걷기 좋은 부산의 보행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운대에서도 보행길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부터 중고속철도인 EMU 250이 운행되며 해운대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3시간 주파가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해운대의 철도 관문 신해운대역에서 장산까지 가는 보행길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해운대역에서 장산 대청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좌사동 주민센터와 양웅 교차로 등을 우회해 30분이 소요됩니다. 보행길이 조성되면 신해운대역에서 한전 변전소, 국정원을 거쳐 소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를 위해 보행길 곳곳에 위치한 전기시설과 국방부 펜스 등에 대한 해결이 관건입니다. 해운대구는 한국철도공사와 군부대, 한전 등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3사단하고 그 협의를 해서 53사단 그 철책을 그 뒤로 한 5m 정도 후퇴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한전 시설하고는 오늘 그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하면은 앞으로 우리 그 신시가지 주민이나 그리고 그 해운대를 찾는 그 관광객들이 장산을 찾을 때 그 아주 편하고 안전한 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는 주민설명회와 각종 행정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오는 7월 신해운대역에서 장산 보행길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체류형 걷기 문화가 확산되고 걷기 좋은 부산의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운대형 보행길 조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돌입하면서 3.1절 행사도 취소되거나 간소하게 열렸었는데요. 부산 동구청에서는 순국한 독립투사들을 기리는 작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액자 속 59명의 작은 사진들.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활동한 의열 단원들입니다. 도시락 폭탄과 수류탄을 든 인물은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입니다. 그리고 빛바랜 사진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모인 15명의 의열단원이 남긴 겁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활약상을 담은 사진 수십여 점이 동구청 2층을 가득 채웠습니다. 3.1절 지난지도 몰랐어요. 사진을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희생하신 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좀 미안한 생각도 드네요. 올해는 3.1 만세운동이 펼쳐진 지 101년. 부산 동구 출신 박재혁 의사가 일본 경찰서 폭파를 결행한 지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3.1절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관련 행사는 취소됐지만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사진전이 마련됐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특히 부산경찰서 폭파 투척 사건 100주년이 되는 박재혁 의사와 의열단 여러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번 사진전은 동구청 2층 홍보관에서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토크입니다. 신학기 개학일이 2주간 추가로 연기되면서 4월 개학이 정말 현실됐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교육청의 대책과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홍동희 부산지부장, 참교육 학부모회 부산지부 최진경 정책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 어쨌든 계속 늘면서 4월 개학이 정말 현실화됐습니다. 현재로서는 4월 6일에 개학이 되는 걸로 나와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또 추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고 집단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서 이렇게 개학이 미뤄지고는 있는데 사실 학부모님들은 한편으로는 그래 오히려 이렇게 불안정할 때 학교를 보내서 아이들이 집단 감염되는 것보단 낫지라는 마음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지? 뭐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부모님들 현재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도 집에 부모가 있는 가정은 조금 나은 편이죠. 네, 그래도 내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맞벌이하는 가정이라거나 또 조종 가정이라거나 우려가 되죠. 집에만 있어서 통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학습 결손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또 삼시세끼를 다 챙겨야 되는 맞습니다. 뭐 가족의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워낙에 우울하기 때문에 집안에 있으면서 이때가 좋은 기회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들끼리 어울려서 얻는 그런 사회적인 소속감 이런 것들도 없을 테고요. 개학이 이렇게 한 달이나 연기가 되는 상황이 사실 이례적인 상황인데 교원들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현재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게 확진자를 만났던 친구, 역시 선생님이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속해 있는 교장 선생님, 학교 문을 닫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걱정이 많고요. 사실 무증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선생님들도 그 확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선생님이 확진이 되면 사실은 학생 관리라든지 그 학교 운영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한편으로 조심하면서 한편으로는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빨리 좀 사태가 종식이 돼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부 같은 경우는 개학 일정을 연기하면서 뭐 탄력적으로 조정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벌써 사실은 3번째 개학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학사 일정에도 굉장히 차질이 생길 것 같고 만약에 학교로 복귀를 해도 아이들도 그 과정을 따라가기가 좀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추가 연기, 개학이 연기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과서의 분량은 작년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이 한 달이나 공백이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그럴 것 같아요. 학생들은 우리 방학 잘리나? 이 생각 분명히 할 것 같고 학부모들 역시도 그러면 그 뜨거운 여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누군가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몸은 받아들이나 머리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사 일정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겪어 지나가야 이 학년을 넘겨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편성을 새롭게 하실 거는 같은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할 거고요. 선생님들도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수업 일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190일, 그다음 유치원 학생들은 18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교육부 발표가 10일을 단축하겠다. 10일을 단축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과서는 그대로인 상태여서 개학을 하고 나면 수업에 대한 그런 교사와 학생의 부담들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에 수업을 할 때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취 기준이 있는데요. 그 핵심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개학하고 나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사 일정이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가 되면 그 담임 선생님들하고 학생 간에 래퍼를 형성하기 위해서 담임 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주간을 통해서 가정 형편도 알아보고 그다음 학생의 친구 관계, 그다음 학습을 위한 준비도 이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진단 활동을 하는데요. 그 이번 그 학사 일정은 조정되면서 그런 활동 자체를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휴업 도중에 선생님들이 학생과 대면 관계가 아니긴 하지만 이제 전화상이라든지 그 카톡 단톡방을 열어서 그런 일정 정도의 진단 활동들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들어가시는 여러 가지 밴드나 단톡방을 보면 굉장히 자료 교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교환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학급이나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학교나 그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놓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학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겠죠. 예를 들면 보통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치는 시점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체험학습. 보통 체험학습은 그 전에 거의 대부분 예약을 다 해놓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가는 코스를 거의 대부분 정해놓고 그다음 숙박지 같은 거 다 정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것도 불가피하게 그 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전 사회적으로는 대학 입시 제도가 그 일정이 많이 달라지겠죠. 단지 수능 일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시 일정도 불가피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서 아마 교육 전반적으로 1년 동안에 많은 내용들이 재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조정들이 사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워서 미리 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좀 해놓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학이 또 이렇게 추가로 연기되면서 학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 걱정입니다. 경영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개원한 학원들도 사실 조금 많다고 저는 들었고요. 뭐 개원 준비하는 학원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 조처인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좀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이라 사실은 이걸 하라 하지 마라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교육 학부모에서는 서울 지부를 시작으로 해서 학부모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학부모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생각을 해서 잠깐이라도 학원 보내기를 좀 멈춰보자 하는 호소문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부모 중에서 학원을 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실 수 있잖아요. 강사인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가 더 계속해서 문이 닫히지 않게 열릴 수 있게 하려면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가 그런 호소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뭐 보시면서 어쨌든 한편은 공감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뭐 두 가지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맞아, 이게 맞는데 그런데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상황에 학원이라도 보내서 나중에 시험 칠 때 우리 아이가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거는 같습니다. 사실 시험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것 같아요. 수업 일수가 어쨌든 준다고 해도 코로나 사태가 잠정 뭐 이렇게 중단이 되고 종식이 된다고 해서 학교를 보내고 나면 시험은 어쨌든 다가오고 아이들은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빠르게 해서 시험은 봐야 하고 무엇보다 수능이 큰 관문이죠. 그렇다 보니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를 하지만 아이의 건강부터 좀 챙겨서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이 집단적인 감염이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에 학원 보내기를 잠깐만 스탑 멈추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 입학, 개학 시기와 맞물려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 활성화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 아이들과 뭐 전화로 상담도 하고 있고 학습 자료들도 많이들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뭐 모색하고 직접적으로 실천하시면서도 한편으로 교사 입장에서도 또 불안할 것 같아요. 만약 개학을 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아이들 어떻게 끌어나가야 되지?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사분들의 걱정? 사실은 교사는 전문가입니다. 네.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이제 융통성 있게 네네네. 그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뭐 능력들은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죠. 지금 그 사상 초유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학생들 모두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 상담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학생들은 모르는 전화 걸려오면 잘 안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전화를 해서 1차적으로 학부모님들 좀 안심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학생들은 전화번호를 다 적게 만들어서 단톡방을 개설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네. 수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그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네네. 뭐를 읽으면 좋을까 하는 독서 부분에 대한 권장 독서, 네네. 그다음 그 이후에 독후 활동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초등은 보니까 동시집, 그러니까 읽으면 참 좋을 시들, 네. 그다음에 부르면 참 좋을 노래들 이런 것들을 묶음으로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영상 세대다 보니 그 좋은 그 동영상 이런 것들과 좋은 사이트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그 매달 그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학습지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게 교과서 배부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교생들에게 교과서 배부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 택배를 싸서 이렇게 보내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 어떤 선생님들은 직접 가정에 배달하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드라이브스루 그 유행하고 있죠.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차를 몰고 부모님들 오시면 그 교과서를 배부하는 그런 진풍경도 사실 있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도 사실 학습 공백이 좀 우려가 되죠. 아이를 집에서 챙길 수 없으니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 전화상으로만 계속 체크하기도 힘들고 아이가 또 그대로 원하는 대로 가주지도 않을 경우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교육청에서도 나름 대책을 마련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재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네. 근거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해서 실체적인 주체가 움직이는 부분은 못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라는 말 자체도 약간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법적인 근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담보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나서서 법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학생들의 관리를 사실 뭐 정부에서 뭐 이런 대책을 내놔주고 정책을 내놔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거기만 믿기는 또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휴업 도중에는 네네. 그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선생님이나 학교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학하고 난 이후에 대집단의 학교가 전국적으로 10,000개 이상이 이렇게 개학을 하게 되면 네네네. 사실은 코로나19가 다시 그 창궐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방역 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개학 이후의 상황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손소독제도 구비하고 이런 노력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안전한 수업을 위해서는 좀 어떤 대비책들이 미리 좀 있어야 할까요? 개학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기도 하지요. 갑자기 신종플루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교문 앞에서 열 체크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학교 교문 앞에서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열 체크할 것이고 그리고 집안에서 이번 기회에 개인
위생 관리를 하는 것, 손을 요즘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독감이 없어졌다. 손을 너무너무 자주 씻어서 독감은 안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니 손 씻는 것만이라도 잘할 수 있게 지도를 좀, 특히 초등학생들, 초등학생은 오히려 잘 될 겁니다. 중고생들 조금 우리는 건강한 몸이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방심하지 않게 학교에서 지도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열 체크 기본적으로 수시로 해야 되고요. 보건실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될 테고, 혹시나 열이 났을 때 빨리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몰려 있는 게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뭐 시간 조정 같은 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조금 분산이 그래도 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학교는 나름대로 이제 그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언론에서 봤을 때는 뭐 1m, 2m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교실 크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다음 교실 안에 들어가는 학생의 숫자도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저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손 소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학교는 방역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거든요. 방역의 전문기관이 그 학교와 긴밀한 연계를 가져서 학교가 어떤 것들 손을 내밀 때는 바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좀 빨리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지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실 학생들을 지도하기 쉬운데 지금은 수업의 거의 2분의 1 이상이 다른 교실을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수업이어서 좀 공백 기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 기간들을 학교에서는 최대한 메우려고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전 사회가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면서 좀 빨리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뭐 혼란이 어쨌든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아니고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런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부산시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뭐 정책들이나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발생하고 나서 저희는 치료를 하고 확산을 막는 데 그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이런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신종플루 이후에 이제 코로나 19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업 결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변화라든지 수업 일수 조정이라든지 대비책을 매뉴얼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게 지역의 거점 병원, 공공의료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업이 한 5주가 미뤄지면서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당장 이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그 강사분들,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그 기간 동안 못 나오면 임금을 못 받는 다양한 비정규직 분들, 그다음에 이제 급식을 위해서 그 급식을 대는 농부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그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이 최근에 보이는 형태를 보면 교사들을 굉장히 좀 하급 공무원처럼 다루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 교사는 전문가이고 그 교사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 그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매우 혼란스럽게 현장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내려와서 매번 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교정되는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이지 그 자체가 교육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 교육 주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잘 지원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나치게 수업 결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학생들의 성장은 지식도 있지만 사실은 정서의 성장, 심리적 성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식을 얼마나 배우냐 못 배우느냐의 관심도 있지만 그게 못지않게 학생들의 심리적 성장, 그다음에 정서적 방역 그런 것들이 동시에 지원체로 강구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정말 현장의 목소리, 이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거기서 제대로 된 정책들과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